여러분 안녕하세요. 양PD입니다. 저는 종종 네이버에 올라오는 정치나 경제에 대한 기사를 보곤 하는데 1월 9일에 꽤 이목을 끌만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과 꼭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기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년에 있을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 중의 핵심이 바로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국가가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초자산이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취지는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이 다 같은 출발선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양육시설의 퇴소자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없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근데 정말 가능할까요? 사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예전부터 이것과 비슷한 공약인 1,000만 원 청년 사회 상속제라는 공약을 내건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당은 현 사회가 계층 이동이 어려워진 전근대적 세습사회가 됐고 세대 간 자산 불평등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 내에서도 불평등이 해소돼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세대 간에 현재 존재하는 그런 자산 분배가 불평등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균등화시키고자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를 많이 축적한 세대는 1960년대, 50년대에 출생한 지금 나이로 한 5, 60대 정도 되는 부모님 세대를 일컫는 말일 겁니다. 지금의 5, 60대가 젊었을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서 한창 경제가 상승하던 시기였고 부동산 시장도 위기가 몇 번 있었긴 하지만 비교적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이분들께서 젊었을 때 1억 원을 주고 산 집이 지금은 10억 원도 넘는 지역이 많이 생겨났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만한 경제 상승이 있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집값이 수도권일지언정 최소 3억에서 4억까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고 5년 이내에 집을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하기도 어려우니 집을 구매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똑같은 20대여도 충분히 잘 살고 계신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받아서 여유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가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여의거나 아니면 가정 형편상 어려워서 대학교도 가지 못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든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라에서 청년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장애인이나 아니면 부모님을 여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혜택이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의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의당이 지원 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학 4년의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거나 주거 임대보증금과 2년 정도의 임대료가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학자금 대출 등 부채 상환을 할 수 있거나 초기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학생은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등록금도 다 내주고 그리고 결혼할 때 집도 마련해주는 그런 청년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등록금은커녕 생활할 생활 비용이 없어서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또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취업해서 2년 내지 3년 동안 꾸준히 갚아 나가느라 결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선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금액을 다르게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해에 대략 한 18조 원이나 되는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지난해 기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에게 이미 몇억, 몇십억씩 물려받고 시작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소득분이 부모의 재산,
그리고 증여 기록이나 부채 등을 조사해서 정말로 불우한 청년들만 선정해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자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수입원으로 하겠다라고 특정했습니다.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인상분을 주된 재원으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한 추후에 부유세라는 것을 신설해서 돈을 더 거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진짜 우리나라는 돈 많은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부유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연소득이 1억이 넘어간다고 하면 내가 버는 돈의 50% 가까이를 국가에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바쳐가면서 돈을 꾸준히 모아서 부동산을 사면 취등록세를 내야 하고, 그리고 꾸준히 보유하면서 매년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며, 나중에 시세가 올라서 매매를 하게 될 때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모은 돈을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상속하려고 해도 꽤 쌓인 금액을 상속하려면 국가에서 최대 50%나 되는 금액을 또 떼어갑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은 이미 내지 않는 그런 다양한 세금들을 이미 부자들은 충분히 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부유세를 추가로 신설해서 더 부과한다. 사실 이미 우리나라 세금의 대다수를 상위 10%의 부자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100억 정도 있는 사람은 일반 회사 업무나 최소 몇백 배, 많게는 1000배가 넘어가는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사 내용에 대해 이미 다양한 사회단체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 국가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시킬 것이다 라는 비판의 우려가 많습니다. 어떤 한 명지대 교수는 표를 더 얻을 수는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급진적인 공약이라고도 말했죠.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현재 경제 성장률이어야 하는데,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공약을 내걸면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출산율은 매우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꾸준한 그런 경제적인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18조나 되는 금액을 투자나 연구가 아닌 복지로 사용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일 수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한 듯 예상되는 비판에 대해 선제적으로 반박했다. 심 대표는 일부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비난하고 있다. 그런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 좋은 포퓰리즘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포퓰리즘 정책은 보수 정당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예전에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의 금액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저는 차라리 그 공약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시기에는 실제로 돈을 사용할 일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매우 가격이 올라간 집도 구매해야 하고 결혼 비용도 지불해야 하며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길러야 하니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반면에 20살이라는 나이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시기입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큰 돈을 만져본 경험도 없습니다. 갑자기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면 부모님께서 얘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줄게 하고 그 금액이 부모님의 지갑 속으로 일단 들어갈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금액을 부모님에게서 분리되는 시기인 결혼 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물어가는 출산율도 높일 수 있고요. 사실 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도 과거에는 굉장히 잘 사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나친 포퓰리즘 공약을 많이 실시하다가 지금은 망하게 되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에 집중할 시기이기보다는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제조업이 우리나라를 거의 따라잡았어요. 반도체, 배터리 사업이 중국에 따라잡히면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경제가 충분히 어려운데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이겨보려고 국가에서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기업들이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는데 18조를 그냥 대가 없이 청년들에게 지급할 정책보다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에게나 아니면 삼성 아니면 LG 같은 이런 대기업의 연구비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 정책은 파이를 나누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충분히 벌어놓은 그 파이 안에서 파이가 없는 사람에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것을 일부 나눠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말이죠. 반면에 경제 성장에 신경 쓰는 그런 정책은 파이 자체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파이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파이가 성장하는 크기만큼 자기가 가진 비율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나라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중요한데 올바른 방향으로 더 효율적이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처음 다뤄보는 정치적인 내용이라서 다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금융스토리텔러 양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